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국을 아직 여행하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이제는 한국을 여러 번 여행 오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2번 이상 한국을 여행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처음 한국을 왔을 때는 서울을 중심으로 여행하지만, 2번째 여행부터는 서울 이외의 지역도 많이 여행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빠지지 않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서울을 빼고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제주도를 많이 좋아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먼 거리의 지역이고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해외여행을 가는 기분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제주도는 육지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주도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삼다도라고 불러요. 삼은 숫자 3을 의미하고요. 다는 많다는 뜻, 도는 섬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3가지가 많은 섬이란 뜻이에요. 과연 제주도의 많은 3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주도의 역사와 특징을 통해 제주도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제주도의 설화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주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설문대 할망이라는 할머니인데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제주도에 많은 것 중 하나는 바로 돌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런데 약 4만 년 전에는 한반도, 중국, 일본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1만여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바다 수면이 높아지면서 제주도는 육지와 분리되어 섬이 되었다고 해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 제주도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현무암을 볼 수 있어요. 현무암은 검은색 돌이에요. 사실 검은색보다는 까만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리는데요. 왜냐하면 검은색이란 표현보다 까만색이란 표현이 더 진하고 선명한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제주도의 현무암이 좀 더 까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무암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요. 지표면으로 나온 용암이 빠르게 식어서 굳어진 암석으로 가스가 빠져나간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물이 고이지 않고 아주 잘 빠져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웬만하면 물이 고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확률도 적다고 해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논농사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논농사를 짓지 않아요. 대신 밭농사에 아주 탁월하죠. 밭농사의 필수 조건이 바로 물빠짐이거든요. 그래서 당근, 고구마, 양파 등 뿌리가 흙 속에 있는 작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 당근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당근이라고 인정해요. 이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것으로 돌하르방이 있어요. 제주도에 도착하면 바로 보이는 석상인데요. 모자를 쓴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실제로 돌하르방이란 말은 제주도 사투리인데 돌로 만든 할아버지란 뜻으로
제주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믿는 존재예요. 제주도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주도 어딜 가도 볼 수 있어요. 제주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노트북을 들고 있는 돌하르방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 봐도 웃기고 재밌지 않나요? 두 번째, 제주도에 많은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바람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요. 정말 제주도 바람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과 단 둘이 겨울에 제주도를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렌트를 하지 않았고 버스와 택시를 타고 움직였는데요. 정말 너무 추웠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고 날씨는 계속 흐렸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저는 크게 몸살을 앓았답니다. 진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매서웠던 걸로 기억해요. 한국은 7월 말, 8월 초에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태평양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남쪽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를 유독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제주도의 멋진 풍경과 날씨가 많이 보여지지만 사실 제주도의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 제주도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돌담입니다. 제주도의 돌담은 현무암을 쌓아서 만들었는데요. 현무암이 제주도에 많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바람 때문이기도 해요.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바람을 완전히 막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담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원래 단단할수록 한 번에 부러지기도 쉬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구멍이 뽕뽕 뚫린 현무암을 적당히 쌓고 바람이 틈새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연의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자연을 받아들이며 적응해서 사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자연을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조상님들의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강한 제주도의 바람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해변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풍력 발전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전력을 생산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또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커다란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에요. 직접 보면 정말 멋있거든요.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겨울에는 제주도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을 강추합니다. 강추라는 말은 강력 추천이란 뜻이에요. 겨울에 제주도에 가면 정말 매섭고 추워서 실내에만 있게 될 거예요. 최소한 4월 이후에 여행하는 걸 강추할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많은 것은 바로 여자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주도에 여자가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제주도의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앞에서 말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와 연관이 있어요. 제주도는 섬나라죠. 그래서 옛날부터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보통 고기 잡는 사람은 남자가 많았죠. 그런데 바람이 부는 날이 유난히 많고
심지어 태풍의 영향도 크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죽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자가 많아졌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과부가 많았다는 말이죠. 과부는 남편과 사별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주도에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남편이 많았다고 해요. 비록 매우 가난한 남자일지라도 아내가 10명인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그 아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도 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만 했어요. 제주도의 특성상 남자가 귀하다 보니 이런 풍속이 생겼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주도의 여자들이 무척 드세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제주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제주도에는 해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남자 어부의 빈자리를 여자들이 채워야만 했기 때문이죠. 해녀는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을 말해요. 실제로 제주 해녀들은 바닷속 깊이 들어가 2분에서 3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전복, 성게, 소라 등을 잡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속에서 얼마까지 숨을 참을 수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1분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 물속에서 움직인다면 30초를 넘기기도 힘들걸요? 그런데 해녀는 무려 2분에서 3분 정도를 견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잠수를 하루에 최대 7시간까지도 할 수 있고요. 한 달에 15일 이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녀의 능력에 대해 들을 때마다 항상 놀랍니다.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해녀의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의 해녀들은 심지어 수심 20m, 육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일한다고 해요. 이 등급은 누군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 활동 범위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고 해요. 사실 옛날에는 도구가 없으니까 맨몸으로 잠수했지만 지금은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녀에게 산소통을 메고 일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사람들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주 해녀가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만큼만 구해오는 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해녀들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바다도 훼손시키지 않고 해녀들도 계속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인터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다 함께, 다 같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진리를 제주 해녀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주 해녀 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주 해녀들은 2024년 기준으로 3,0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해녀 활동이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마다 해산물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해녀를 양성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제주도를 여행한다면 제주 해녀 박물관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크지 않아서 1시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고 하고요. 입장료도 저렴하고 야외 공간도 넓고 전망대 뷰도 멋있다고 하네요. 특히 아이와 함께 관람하기에 아주 좋다고 하니 저도 다음에 제주도에 가게 되면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다도라고 불리는 제주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별명은 하나 더 있습니다. 삼무도라고도 불리거든요. 3가지가 없는 섬이란 뜻인데요. 도둑, 거지, 대문이 없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건너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힘들면 서로 돕고 살다 보니 거지가 없었고, 도둑도 금방 잡혀서 없었고, 도둑이 없으니 대문이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제주도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에서 서로를 위하며 악착같이 버티며 살던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가면 마냥 행복하고 멋진 휴양지 느낌이지만 이런 역사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제주도를 조금 더 깊이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면 보이니까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분들, 제주도 여행을 이미 한 분들 모두에게 오늘 제 팟캐스트가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